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 하고. 진짜 더 이상은 못 다니겠어. 뭐? 너가 거길 어떻게 들어갔는데?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곳이야. 거길 왜 그만둬? 이미 몇 번 이야기했잖아. 일도 나랑 안 맞고 회사 사람들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진짜 바보가 된 기분이라니까? 그래도 너가 지금 그만두면 그 정도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 무조건 이악 물고 버텨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도 불평불만만 갖지 말고 적응해볼 생각을 해. 그렇게 참고 다닌 지가 벌써 3년이야. 내가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지 엄마는 모르잖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엄마도 이 나이에 일하고 있잖아.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니? 밖에 나와봐라. 너 입에 딱 맞는 회사가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만한 대기업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냥 참고 다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좋고 아예 다른 일을 해도 좋은데 이 회사는 나랑 아예 안 맞는다고. 3년이나 다녔는데도 적응을 못하면 난 이 회사랑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야. 누구는 적성에 딱 맞는 일만 하면서 사니? 너는 왜 그렇게 약한 소리만 해? 못 다니겠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 버티기 힘든 거 아니야? 결혼할 때까지만 다녀봐.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야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지. 나 지금 만나는 남자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엄마, 나 그냥 올해까지만 다닐게.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이야기해야겠어. 진짜 이렇게 살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아니, 이미 우울증일지도 몰라. 너가 뭐가 아쉬워서 우울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갔으면 맨날 웃고 살아도 모자라지. 엄마 친구들한테 너가 그 회사 들어갔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약한 소리야? 절대 그만두면 안 되니까 꼭 참고 다녀.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아니야, 엄마 나 진짜 지난 3년 동안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해봤으면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올해까지만 다니고 그만둘래. 내일 출근하면 사직서 제출할 거야. 너 그 회사 그만두려면 집에서 나가.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실망감을 주니? 앞으로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하고 다니지도 마. 알겠어. 바로 내일부터 집 구해서 나갈게. 회사 그만두더라도 엄마한테 손 벌릴 일은 없으니까 안심해.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 이게 어디서 끝까지 엄마한테 대들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진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너 거기 그만두면 앞으로 명절마다 큰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진짜. 저는 지금까지 참 무난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한 손에 꼽히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좋은 대기업의 해외 마케팅 담당 업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고 입사하고 2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제가 이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하루하루 지옥이나 마찬가지였고 저는 동기들에 비해 업무 적응에 뒤처졌으며 직장 선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는 내내 반장을 할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았고 대학 때도 친구들 교수님들에게 전부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입사 1년차 때 이미 저는 부모님께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었지만 엄마가 결사 반대를 하면서 조금만 버텨보라는 말을 믿고 3년 동안 회사를 참고 다녔어요. 그 사이에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탈모까지 생겼고 출근을 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며 불안 증세까지 생겼기 때문에 진짜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여기가 한계임을 깨달았고 더 이상 회사를 다녔다간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아서 결국 작년 연말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고 앞으로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집 근처 시장 안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샌드위치를 먹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덕분에 시장 한켠에 제 가게를 얻어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도 안 되어 제 가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했어? 얼마나 팔았는데? 그냥 뭐 많이 팔았어.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번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직원을 3명이나 쓰고 있던데. 걔들 인건비만 해도 얼마니? 꼭 그렇게 사람을 많이 써야 해. 한 명만 내보내도 한 달에 30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잖아. 지금도 주문이 너무 많아서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아야 하는데 내보내긴 뭘 내보내? 엄마, 내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너 일이니까 너가 잘 알겠지. 나는 너가 진작부터 사업 체질인 걸 알았다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나? 아무튼 나 피곤해. 하루 종일 샌드위치만 몇 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야지. 엄마는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아니, 별로 할 말 없는데. 그건 왜 물어봐? 그럼 직원 하나 줄이라고 일부러 연락한 거야? 엄마, 그런 말은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지금 마감해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해. 꼭 그 말 하려고 연락한 건 아니야. 그냥 너가 요즘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내 딸 돈 버는 걸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렇다니까. 그래, 엄마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회사 다닐 때는 너무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그까짓 회사 다니는 거랑 사업으로 성공하는 거랑 어떻게 비교를 하니? 너는 이제 사장님이고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며칠 전에 유튜브에 나온 것도 봤어. 반응 엄청 좋더라고. 맞아, 안 그래도 유튜브 나온 뒤로 손님이 더 늘어서 힘들어. 말 나온 김에 고생한 직원들한테 보너스라도 좀 챙겨줘야겠네. 그런 거 함부로 주고 그러지 마. 너야 좋은 마음으로 보너스 주면 나중엔 직원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줬다가 안 주면 뒤에서 욕하고 그래. 우리 직원들은 그럴 사람들 아니야. 아무튼 더 이상 할 말 없지? 나 마감 청소하러 가야 돼. 그래, 마감 열심히 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푹 쉬어.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면 다시 집으로 언제든지 들어와도 돼. 아니야, 그냥 이제는 혼자 지내는 게 편해. 가게랑 자취방도 가까워서 좋고. 그래, 너 편할 대로 해. 너 잘 되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행복하다니까. 이참에 나도 직장 그만둘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내가 지금처럼 마트 일이나 다닐 수 없잖아. 일 그만두고 우리 딸 뒷바라지나 할까 하고. 일을 그만두고 말고는 엄마 자유니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닌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내가 엄마 뒷바라지가 뭐가 필요해? 가게 나가서 관리도 좀 해주고. 아무래도 너가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미숙한 부분이 있잖아. 엄마가 직원 교육이라거나 위생 관리 같은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할 생각하지 말아줘. 엄마는 애초에 나보고 회사 그만두면 엄마 딸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잖아. 독립하고 몇 달 동안 연락 한 통을 안 하다가 요즘 사업 잘 풀리니까 이게 뭐야 대체.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처음부터 믿고 있었다니까. 그래, 엄마 마음 다 알겠는데 내 가게 나와서 참견할 생각은 하지 말아줘. 나 때문에 엄마 직장 그만둔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먹여 살릴 수도 없어. 누가 먹여 살리래? 가끔 가게 나가서 청소하는 거 도와주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너가 용돈으로 줄 수도 있잖아. 아니, 나 그럴 생각 없어. 가끔 용돈은 한 번씩 드리긴 하겠지만 그 정도 금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긴 힘들어. 제발 부탁이니까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이상한 생각이라니?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참나, 이래서 기껏 키워줘도 아무 소용없다더니? 돈 좀 버니까 완전 찬밥 취급하네. 몇 달 전부터 제 가게가 바빠졌을 때 엄마가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고, 그 뒤로 매출이나 직원 쓰는 것에 대해 엄청 간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저희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 그래서 엄마를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시니까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쫓겨나 혼자 독립을 했을 때부터 인생은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엄마는 우리 엄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인데, 이렇게 선을 넘어올 때마다 너무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제 일을 열심히 해나갈 겁니다. 여보, 오늘 낮에 혹시 집에 왔다가 갔어? 나 방금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냉장고부터 안방까지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할까?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아까 낮에 우리 엄마 왔다 갔을 거야. 내 동생이랑 백화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더워서 우리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쉬고 간다 하더라고. 아니, 커피 한 잔 마신 수준이 아닌데. 우리 집 냉장고도 다 뒤져보셨고 안방에는 왜 들어왔다 가셨대? 그리고 커피를 드셨으면 최소한 설거지는 해놓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아들 집에 왔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셨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별일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굴지 마.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최소한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오시면 오신다고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 할 거 아냐. 집 상태도 엉망이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진짜 너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마가 너한테 허락받고 집에 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잠깐 들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짜증이야? 막말로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하기라도 했어? 지금 도둑 맞은 물건 있는지 찾고 있으니까 만일 뭐라도 하나 없어졌다가는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진짜 너무 유난 떨지 마. 엄마가 결혼한 아들 집에 불쑥 찾아올 수도 있는 거야. 너도 니네 엄마 오라고 하면 될 거 아냐. 왜 자꾸 쓸데없이 문제를 키우는 건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경험 없는 사람 아니거든.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게 불쑥 예고도 없이 찾아가면 안 되는 거야. 다음부터 최소한 오시기 전날에라도 미리 나한테 이야기해. 당일에 바로 찾아오시는 건 절대 사절이야. 현관 비밀번호도 지금 바꿔놓을 거니까 맘대로 알려드리지 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엄마 오는 게 싫으면 너희 엄마도 오라고 하라니까? 너 비밀번호 바꾸기만 해봐. 진짜 싸우자는 소리라고 생각할 테니까. 결혼하고 1년 지났을 때부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맘대로 드나들기 시작하셨어요. 아직 시집을 안 간 26 먹은 신우도 있는데 어머님이랑 꼭 둘이 집에 와서 제 물건 마음대로 손대고 뭔가 훔쳐가지는 않았지만 제 거 화장품 같은 것들도 조금씩 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물건 만지는 것이 짜증나긴 했지만 화장품이야 또 사면 되는데 그냥 주인도 없는 빈집에 시댁 식구들이 들락거린다는 사실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남편한테 어머님 오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 집에 사람이 있을 때나 오시게 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봤지만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억울하면 너도 너네 부모님 부르라는 말뿐이었는데 시댁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거든요. 불러도 당장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 이런 문제로 남편과 대화를 하면 항상 그 끝은 말싸움이었죠. 아니 여보,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샤워까지 하고 가신 것 같은데 안방 화장실이 완전 물바다잖아. 아까 낮에 엄마랑 동생이랑 공원에서 자전거 탔다고 하더니 땀을 많이 흘렸나 봐. 공원에서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간단하게 씻고 가신 것 같은데 엄마가 아들 집에서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자꾸 말끝마다 아들집 그러는데 이 집을 당신이 혼자 샀어? 내 돈도 절반 들어간 공동명의잖아. 어떻게 이기적으로 당신네 가족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하잖아. 내 집도 맞고 당신 집도 맞는 말이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맘대로 부르라니까. 내가 언제 우리 엄마만 된대? 공평하게 너도 얼마든지 불러서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고 가시라고 해. 시댁은 집 근처고 우리 친정은 멀리 사시는데 그게 어떻게 공평한 일이야? 자꾸 그렇게 유치하게 싸워봤자 서로 불편하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 좀 잘해보라고. 나는 하나도 불편한 거 없으니까 당신 혼자만 좀 참으면 돼.
아무도 없는 집에 좀 왔다 간 게 뭐가 대수라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내가 예민하다고?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화장실 청소라도 직접 해주던가.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거실 화장실도 아니고 어떻게 안방 화장실을 맘대로 쓸 수가 있어. 진짜 엄청 뭐라고 하네. 그냥 놔둬. 내가 퇴근하고 화장실 청소할 테니까. 그럼 됐지?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진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어머니와 신우가 집으로 찾아오니까 저는 너무 불편했었고 언제 예고 없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항상 퇴근하면 청소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대놓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뭐라 하시지는 않더라도 냉장고 속부터 우리 집 안방까지 다 들여다보고 가시는데 얼마나 뒤에서 제 욕을 하시겠습니까? 남편이랑 이대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까 싶은 생각이 자꾸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게 구세주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내년에 지금 사는 집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가려 했었는데 요즘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니? 네 아빠랑 이야기해봤는데 그냥 이 집에서 리모델링 한 번 하고 계속 살기로 했어. 맞아. 그 집은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 하긴 해야 돼. 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 집에서 살았었나? 그래, 너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으니까 벌써 몇 년이니? 그때도 새 집은 아니었는데 이젠 여기저기 다 고장나고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어. 새 집으로 이사 가시면 좋긴 한데 요즘 집값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긴 하더라. 우리도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집 사길 잘했어. 그때 전세 얻었으면 앞으로 영영 집 못 샀을 거야. 그래, 아빠 말 듣길 잘했다 싶지. 아무튼 이달 말부터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당분간 울산 임원에 가 있으려고. 공사 기간이 3주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데 한 달짜리 월세를 얻을 수도 없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래? 이모네 갈 필요 없이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 남는 방도 있고 어차피 우리는 둘 다 일하러 나가니까 낮에 아무도 없어서 편하게 지내면 돼. 울산 이모네는 집도 좁잖아. 나도 양심이 있지. 너네 집에 어떻게 신세를 지니? 사위가 불편해할 게 뻔한데. 아니야. 우리 신랑도 언제든지 엄마 아빠 집으로 모셔오라 했어. 한 달 동안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쉬었다가 내가 방 하나 청소해 놓을 테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래도 이 서방이 뭐라고 안 할까? 걱정 말라니까. 우리 서로 양가 부모님들 오시는 건 쿨하게 넘어가기로 했어. 시어머니도 허구한 날 우리 집에 맨날 찾아오시는데 뭐. 아무튼 너희 집이면 나도 편하고 좋지. 울산 이모한테 조금 미안했었는데. 그럼 다음 주에 오는 걸로 알고 방 하나 치워놓을게. 이불 같은 것도 가져오지 말고 엄마 아빠 갈아입을 옷만 가져와.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리모델링 때문에 한 달 동안 집에 머물게 됐고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는 사전에 이야기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희 친정부모님이 짐 싸들고 우리 집으로 오셨고 저는 그날 일부러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놓고 집에 늦게 들어갈 계획을 세웠어요. 항상 남편보다 제가 1시간 먼저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그날은 밖에서 친구들과 맥주 마시며 놀고 있었더니 남편에게 바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장인어른 장모님이 짐 싸들고 우리 집에 와 계셔? 아, 내가 이야기 안 했었나? 우리 친정집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하거든? 공사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야. 나 친구들 방금 만나서 놀다가 11시쯤 집에 갈 거니까 우리 엄마 아빠랑 저녁 먹고 쉬어. 아니 내가 너 없이 어색해서 어떻게 있냐? 미리 말도 없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리고 한 달이나 집에 계실 거라고? 공사가 한 달이니까 한 달 계시겠지. 내가 당신 컴퓨터 하는 방에 부모님 주무시라고 매트랑 이불 깔아놨거든?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방에 들어가지 마. 아니 그런 게 어딨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편하게 쉬어야지. 한 달 동안 나보고 처갓집 눈치 보고 살라고? 왜? 지금까지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 맘대로 찾아오신 거 다 합치면 100일은 될걸? 억울하면 우리 부모님도 모셔오라면서. 너희 엄마 허구한 날 집에 올 때는 나보고 이해하라더니 우리 부모님 겨우 한 달 계시는 건 이해 못해줘. 아니 그래도 한 달은 좀 심하잖아. 그냥 집 근처에 숙소를 잡아드리면 안 되나? 당신 돈이 썩어나? 그럼 당신 용돈으로 해드리던가. 내가 내 집에서 우리 부모님 모시겠다는데 왜 당신이 불편하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나는 친구들이랑 한잔 마시고 들어갈 테니까 집에서 잘 놀고 있어. 여보, 그러면 오늘이라도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될까? 내가 숨 막혀서 그래. 이제 시작인데 무슨 소리야? 앞으로 한 달 동안 같이 살아야 하는데 미리미리 좀 친해져 봐. 여보, 나 좀 살려줘.
이제 겨우 부모님이 집에 오신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최소 3주는 더 계셔야 하거든요. 남편은 벌써부터 우는 소리하면서 잘못했다고 징징거리고 다시는 시어머니를 함부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제발 어떻게 좀 해달랍니다. 남편 말대로 이 집의 절반은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우리 부모님 부르는 게 뭐가 어떻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부모님 다른 곳으로 모실 생각도 없고 한 달 꽉 채워서 편히 지내시게 할 겁니다. 남편이 정 못 참겠으면 자기가 시댁으로 가서 살던지 알아서 하겠죠. 그동안 꼭 참고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징징대봤자 제가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집이니? 오늘은 뭐 하고 있어? 놀고 먹는다고 집에서 마냥 누워만 있지 말고 나가서 공원이라도 좀 걷고 와. 집이긴 한데 누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직 유라가 너무 어려서 저 혼자밖에 못 나가요. 누가 너 혼자 나가래? 애 유모차 태워서 같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좀 나가서 걸어다녀. 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직 몸 회복도 안 됐는데 왜 자꾸 나가서 걸으라고 하세요? 그러다가 평생 살 못 뺄 것 같으니까 그렇지. 너는 진짜 긴장 좀 하고 살아야 돼. 옛날에는 날씬하고 예쁘더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임신하고 애 낳으면 원래 체중이 좀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붓기 빠지고 몸이 좀 회복되고 나면 알아서 운동 시작할 거예요. 맨날 말로는 무슨 소리를 못해? 애는 유모차 태워서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집에서만 빈둥거리고 있으면 살이 빠지니? 때 되면 알아서 운동할게요. 지금은 저도 너무 힘들잖아요. 너 얼마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처음보다 더 살찐 것 같아. 하루에 밥을 얼마나 먹는 거야? 진짜 미련하게 보일 정도라니까. 아니 어머님,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이런 소리 듣는 거 좀 당황스럽네요. 저 임신했을 때 아이 생각하면서 잘 먹어야 한다고 하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때는 이것저것 자꾸 먹으라고 하시더니. 그래, 애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잘 먹어야지. 그게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인 거야. 근데 이제는 출산했으면 다시 살을 빼야 하는 게 당연하잖니? 요즘 너 보고 있으면 같이 사는 우리 아들이 불쌍할 정도라니까. 네? 뭐라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 아들이 너처럼 그렇게 뒤룩뒤룩 살쪄서 굴러다니고 있으면 같이 살고 싶겠니? 내 아들이 착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속은 아마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거다. 진짜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 얼마 전까지는 몸이 회복 안 되어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잖아요. 그거 다 핑계라니까. 예전에는 애 낳고 나서 바로 다음날 밭에 일하러 나가고 그랬어. 산후조리원? 그딴 게 세상에 어디 있었겠니? 진짜 요즘 젊은 것들은 팔자 좋은 줄 알아야지. 어머님 밭농사 해보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너는 내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꼬리 잡는 걸 보니까 이제 몸도 다 나은 것 같은데. 나가서 운동 좀 해라. 진짜 솔직히 말해서 꼴도 보기 싫어. 네, 알겠어요. 살 뺄게요.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이 낳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먹으라고 닥달을 하시더니 애 낳고 몸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는데 살부터 빼라고 난리입니다. 저희 남편조차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컨디션 괜찮냐며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대체 같이 사는 것도 아닌 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 전에는 48kg 정도 유지하고 살다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조금 살이 쪄서 52kg가 되었어요. 그래도 제 키가 좀 큰 편이라 말랐다는 소리 듣고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정말 체중이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저도 제가 살쪘다는 거 알고 출산하고 나서도 쉽게 안 빠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머님이 매번 저렇게 지적을 하시니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를 화나게 하면 제가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겠어요? 여보, 나 당신 카드 좀 쓸게. 응, 써. 쓸 일 있으면 써야지. 그런데 어디에 쓰게? 낮에 집에 아이 봐주는 아주머니 3시간씩 부르려고. 그리고 집 앞에 헬스장 PT 끊어서 다닐 거야.
이미 다이어트 약도 샀어. 아직 허리도 아프다면서 벌써부터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몸 다 회복되고 나면 천천히 해도 되잖아. 아니, 당신 엄마가 내가 뒤룩뒤룩 살쪄서 꼴도 보기 싫다잖아. 살 뺄 거니까 앞으로 집에서 저녁은 안 먹어. 당신도 퇴근하는 길에 밖에서 먹고 들어와. 집에서 음식 냄새 풍기지 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나같이 살찐 여자랑 같이 사는 당신이 불쌍하시대. 부부로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 하시더라. 진짜 어이가 없어서. PT 20회 140만 원이니까 이거 끊을 거고, 일하는 아주머니는 업체에 문의해놨으니 내일 연락 오겠지. 생각보다 좀 비싸긴 하네. 그래도 당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여기서 끝인 줄 알아? 피부과도 다닐 거야. 임신하고 애 낳느라 내 피부도 다 망가졌는데.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치료받아야지. 그래, 당신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입방정 떨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두고 봐. 내가 살 빼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어머님한테 복수할 거야. 그래, 뭐 우리 엄마 자업자득이지. 나는 당신한테 뭐라 한 적 없으니까 나는 복수해서 빼줘. 남편 카드 긁어서 운동도 하고 피부과도 열심히 다녔어요. 2달 만에 15kg를 뺐고 돈을 쓰니 피부도 다시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수백만 원을 썼지만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살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하셨어요. 너 운동하고 살 많이 빠졌다면서? 그래, 내가 운동하라고 할 때 진작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는 다시 예전에 입던 옷도 잘 맞고 그러지? 네, 그렇더라고요. 몸도 가벼워져서 어제는 유라 데리고 백화점 다녀왔어요. 사진 보니까 이제야 좀 다시 봐줄만 하겠더라. 주말에 뭐 하니? 유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네? 어머님 댁에 오라고요? 제가 왜요? 아니, 주말에 심심하니까. 유라도 보고 싶고 너도 살 빠졌다고 하니까 같이 다녀도 안 창피하잖아. 우리 동네 갈비집 새로 생긴 곳이 있거든. 다 같이 고기나 먹으러 가자고. 갈비요? 어머님 그거 엄청 살쪄요. 설탕물에 고기 재워놓은 거라서 그런 걸 어떻게 먹어요? 저는 아직 다이어트 중이라 그런 거 못 먹으니까 안 갈래요. 그래? 그러면 다른 거 먹자. 산채 정식 하는 곳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야채들 먹으면 되겠네. 산채 정식이고 뭐고 저는 어머님 댁 안 가요. 저보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하러 어머님 뵈러 가겠어요? 이제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아니, 나는 너가 하도 살을 안 빼고 있으니까 운동 좀 하라고 일부러 심하게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너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손녀딸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거야. 손녀딸이고 뭐고 간에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저는 어머님 볼 이유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오라 가라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영영 나랑 안 보고 살겠다는 소리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될 것도 없죠. 손녀딸이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남편 보고 어머님 댁에 데려가라고 할게요. 지금은 너무 어려서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돌은 지나고 나서요. 저야 어머님이랑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남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남남? 어떻게 너랑 나랑 남남이니? 결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한 식구가 된 건데? 어머님은 식구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밥 먹는 꼴이 미련하다. 뒤룩뒤룩 살쪄서 꼴도 보기 싫다. 이거 전부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 나는 걱정하는 마음에 너가 충격받아서 운동 좀 하라고 일부러 심하게 이야기한 거야. 어머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소리 들어가며 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남편 통해서 전해주세요. 얘, 내가 너한테 겨우 이 정도 말도 못해. 내 말 듣고 있어? 너 진짜 나랑 영영 안 보고 살 생각이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살면서 우리 친정부모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해요. 적어도 어머님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듣기 전까지는 절대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장사는 좀 잘 되니? 갑자기 김밥은 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너 나이에 분식집이나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분식집이 뭐가 어때서 그래? 엄마도 김밥 말고 떡볶이 팔아서 나랑 동생 키웠잖아. 나도 회사만 다니기에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러다가 이번 생엔 집도 못 사겠어. 김서방이랑 둘이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벌면 되는데 뭐하러 힘든 김밥집 일을 배웠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보다 엄마가 훨씬 더 힘들었지. 엄마는 옛날에 몇 년 동안 24시간 장사했었잖아. 그때 며칠씩 가게에서 먹고 자고 했던 거 기억나? 말도 마라. 그때 내가 정말 일하다 쓰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너한테만은 김밥집 일을 안 시키려고 했었는데. 됐어. 내가 뭐 엄마가 시킨다고 하는 애야? 내가 돈 벌고 싶어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괜히 엄마가 죄책감 갖고 그럴 필요 없어. 장사 잘해서 돈만 잘 벌면 그만이지. 뭐가 더 중요해. 그래도 너희 시댁에서 보기에는 그게 아닐 거야. 보고 배운 게 저런 일이라서 지 엄마 따라 김밥집 한다고 손가락질 할까 걱정이 돼.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마. 시댁에서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맨날 앞에선 돈 있는 척, 고상한 척 다 해놓고 뒤로 우리 남편한테 돈 좀 달라 하는 걸 누가 모를 줄 알아?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이 나 몰래 뜯어간 돈만 1,000만 원이 넘어. 그 양반들도 참 자식 며느리 사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아무튼 나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동네에 젊은 애엄마들도 많아서 김밥이 꽤나 잘 팔리거든. 저희 부모님은 예전부터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떡볶이도 맛있고 튀김도 맛있고 이것저것 다 맛있지만 김밥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거든요. 매일 엄마가 직접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김밥을 만드시는데 한때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근처에 2호점까지 차리실 정도로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그땐 저도 대학 다니던 시절인데 방학 때 알바비 받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할 정도였어요. 지금은 두 분 모두 나이도 있으시고 분식집 일이라는 게 손도 많이 가고 힘이 들어서 두 번째 가게는 정리하시고 본점만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 들어갔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보면서 몇 년 지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해서 올해 들어 다시 직장을 다닐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부모님에게 분식점 일을 좀 배워서 김밥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젊은 애엄마들 많이 사는 신도시인데 맛있는 김밥집이 없더라고요. 꼬마 김밥도 좀 하고 아이들 먹기 좋게 자극적이지 않도록 만들었더니 개업하자마자 입소문이 나서 꽤나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멀쩡히 집에서 애나 보고 있을 것이지. 갑자기 무슨 분식집을 한다고 해서 이난이야? 그거 하루 종일 김밥 말아서 팔아봐야 얼마나 한다고. 그냥 남편 벌어오는 월급으로 집에서 살림이나 알뜰하게 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남편 월급으로 생활이 힘들어요. 직장을 다시 다니기에는 제가 너무 공백이 길어서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부모님 어깨너머로 배운 김밥 하나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요즘 누가 그런 동네 가게에서 김밥을 사 먹니? 다 깔끔한 체인점이고 편의점이나 마트만 가도 널린 게 김밥인데. 괜히 너가 뭐 한다고 나섰다가 내 아들만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제가 알아서 장사한다는데 남편이 왜 고생해요? 가게 차리는 돈도 거의 다 제 돈에다가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조금 빌린 게 전부인데 남편 돈 한 푼 가져다 쓴 적 없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돈 빌려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어휴, 저 말하는 것 좀 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장사를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멋들어진 걸 할 일이지. 하필해도 구질구질하게 분식집이 뭐냐? 분식집이 뭐가 어떻다고 자꾸 뭐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도 김밥 팔고 떡볶이 팔아서 저희 가족 다 먹여 살리셨어요. 어머님한테 죽어도 피해가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됐다 됐어. 너는 어른이 걱정을 해줘도 옳게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답답해 미치겠어. 그거 김밥 3,000원짜리 팔아서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저희 결혼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보태준 적 없는 시어머니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날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저런 식이었죠. 시댁 형편이 그리 좋은 상황도 아니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시모가 남편에게 몰래 연락해서 50만 원, 100만 원씩 빌려달라 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저 모르게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 정도로
시댁 상황은 형편없었죠. 물론 아이 낳고 난 뒤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을 제게 들킨 이후로는 절대 시댁에 돈 퍼주는 일 없도록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그 뒤로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하십니다. 별로 잘난 것도 하나 없고 시부모 노후 준비조차 하나도 안 된 주제에 친정부모님이 분식집을 한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 많이 하셨어요. 안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가게 차려서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까지 해대니 이를 악물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었고 제가 잠을 줄이면서까지 김밥 재료 만들고 다른 것들은 흉내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푸짐하게 만들어줬더니 장사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제 투자금 다 뽑고 친정부모님에게 빌렸던 돈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가게는 배달이 항상 밀려있고 매장 앞에 줄을 설 정도라서 직원을 3명이나 더 뽑았지만 도저히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엄마에게 SOS를 쳤고 결국 옆 동네에 2호점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가게 자리도 이미 다 알아본 상태고 저희 엄마가 2호점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도와주기로 하셔서 순조롭게 오픈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돈 냄새를 맡았는지 또다시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장사는 좀 되니? 동네 아줌마들이 너네 가게 김밥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네, 덕분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연락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더니 다음 달에 2호점을 오픈한다면서? 장사가 얼마나 잘 되길래 벌써 2호점을 내? 장사도 장사인데 주문이 너무 몰려서 가게 하나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2호점이 있으면 양쪽으로 주문이 나뉠 테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차피 체인점도 아니라 가게 하나 차리는데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만 조금 더 고생하면 지금보다 낫겠죠. 원래 가게를 새로 내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놓는 것도 중요한데 너 혼자서 두 곳을 어떻게 다 관리하려고? 가까우니까 제가 배달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야죠. 그래도 2호점에 친정엄마가 몇 달 도와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궁금해하세요? 제가 뭘 하든지 별로 관심 없으셨잖아요. 아니, 며느리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나도 좋아서 그러지. 일손이 부족하고 바쁘면 좀 도와줄까 해서 연락한 거야. 아무래도 새 가게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니. 믿을 만한 사람이요? 누구 아시는 주방 이모님이라도 있으세요? 주방 이모는 무슨? 내 딸이 경영학과 나왔잖아. 그런데 재작년에 애 낳고 계속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애는 내가 봐줄 수 있으니 네 신우한테 두 번째 가게 봐달라고 해라.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돈 계산은 귀신이야. 네? 경영학과요? 그딴 건 아무 관심 없고 김밥만 말 줄 알면 되는데? 아가씨가 김밥 말 줄 알아요? 안 그래도 사람 손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김밥 마는 건 못 배운 주방 아줌마들 시키면 되는 거고. 너도 이제 가게가 두 개니까 돈 들어오고 나가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격리 봐주는 사람 필요할 테니까 내 딸 데려다가 가게 돈 관리 시키라는 거지. 가족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요. 김밥도 말 줄 모르는 사람은 저희 가게에 필요 없어요. 경영학과가 아니라 뭐 경영학과 교수님이 오시더라도 김밥집에서 김밥 말 줄 모르는 사람을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 가게 돈 관리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어머님 볼일이나 신경 쓰세요. 너는 말을 해도 참 내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나중에 돈이 비내만에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아마 신우가 돈 관리하면 진짜 돈이 빌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너 지금 내 딸 도둑 취급하는 거야? 저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어머님이랑 노닥거리고 장난할 시간 없거든요. 너 진짜 말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할 거야? 이게 보자 하니까 시부모가 웃음냐? 시모가 제 가게에 신호를 꽂아 넣으려는 이유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 늙은 너구리 같은 속셈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뒤로 돈 빼돌려서 용돈벌이나 해볼 심산이었을 텐데 요즘 현금 주고받고 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핸드폰 어플로 주문 들어오고 매장에 오는 손님도 카드 결제하세요. 머리가 나쁜 건지 돈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건지 그렇게 저한테 하찮은 분식집이나 한다고 뭐라 하더니 결국 돈 욕심은 나나 보네요. 아무리 제가 돈을 썩어지게 벌더라도 시댁에는 용돈 한 푼 줄 생각 없습니다.
남편도 또다시 뒤로 돈 빼돌려서 심호 가져다 주면 바로 이혼할 생각하라고 해서 지금은 남편 월급도 전부 제가 관리하거든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이나 챙겨야지. 손가락질한 사람들은 잘해줄 필요도 못 느끼겠어요. 신우가 경영학과를 나오든 법학과를 나오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김밥은 아줌마들이나 말고 자기는 돈 관리만 하겠다고요? 진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제대로 하고 앉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